제가 최근 들어서 문다혜 그리고 문재인과 관련돼 가지고 정말 여러 차례 방송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방송을 해드림에 있어서 어떻게 해드렸습니까? 기사만 읽어드린 게 아니라 그 기사에 나와 있는 조각조각들 그리고 그 기사에 실리지 않은 각종 자료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제시를 해드리면서 퍼즐을 좀 맞춰봤었습니다. 아마 시청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동안 제가 뭐 보여드렸죠? 사진도 보여드렸고요. 실제 등기도 보여드렸고요. 더 나아가 타임라인도 맞춰드렸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사실은 뭐였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거는 갑작스러운 게 아니다. 모두 다 계획이 돼 있다. 두 번째, 이건 절대 문다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는 우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많은 일들, 특히 문재인 사위 취업 특혜 의혹에 있어서 문다혜가 태국에 감에 있어서 이걸 문다혜가 혼자 다 했다? 이걸 문다혜가 혼자 계획을 다 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당연히 이와 관련돼가지고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바로 뒷배가 있다라는 결론을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뒷배에는 누가 있습니까? 엄청 큰 뒷배가 있죠. 누구? 바로 문재인이 있는 거죠. 왜겠습니까? 하나하나 걸려 나오잖아요. 문다혜 부부가 태국 취업 전부터 현지 이주 준비를 완료 정황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무 연고도 없고 심지어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 태국에다가 취업 전부터 현지 이주 준비를 완료했다는 것 자체가 뭐겠습니까? 뭔가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죠. 누구로부터? 이상직으로부터. 어떻게? 자리 줄 거니까 넘어와 라는 약속이 없이 어떻게 이렇게 무모하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엇보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것들이 걸려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청와대 직원이 문다혜 가족을 위해서 태국 가서 집 매입을 도왔고, 더 나아가 중진공 직원이 동원이 되어가지고 문다혜 태국 이주 때 집까지 구해주는 그런 과정들이 하나하나 지금 밝혀진 곳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 예시를 보여드리면 실제 문다혜가 양평동 집과 관련돼서 1년 9개월 만에 차익을 1억 4천만 원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뭐 보여드렸죠? 실제 문다혜가 양평동 주택과 관련된 등기부 등본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자, 문다혜가 이 집을 언제 샀다고요? 이 집을? 자, 등기를 보여드리면요. 보시는 것처럼 2019년 5월 13일에 샀다라는 겁니다. 이거 언제라고요? 문다혜가 태국에 있을 때라고요. 그런데 문다혜가 태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지를 어디 두고 있습니까? 서울시 종로구 자문으로 두고 있다고요. 제가 보여드렸죠. 여기가 어떤 곳인지. 제가 등기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누구 거라고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거라고요. 제가 그래서 실제 주소를 알아보니까 어디 있다라는 겁니까? 주민센터라는 겁니다. 어디 옆에 있는 주민센터? 청와대 옆에 있는 주민센터. 걸어서 몇 분? 7분.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문다혜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법적인 요인들을 문다혜가 알 수 있겠냐고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조력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 청와대 직원이 사적으로 동원이 되었고 중진공 직원들까지도 사적으로 동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 나라에서 청와대 직원, 심지어 중진공 직원들이 사적으로 동원될 수 있는 권력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아빠 찬스죠. 왜냐? 그 당시 청와대 문재인이 살았으니까. 즉 문재인이라는 아빠 찬스를 쓰지 않았다면 문다혜는요 절대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없다고요. 전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당연히 이 수사는 문재인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이와 관련돼서 검찰도 문재인을 피의자로 적시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와 관련돼 가지고 한 가지가 더 드러났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거예요. 자, 어제 TV조선이 단독 보도를 하더라고요. 문재인이 문다혜 태국 갈 때 반려견 토리도 보내고 집 매각도 지원했다라는 겁니다. 자, 딱 걸린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 어떤 내용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언론 보도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7월 인도 방문 당시 딸 다혜 씨가 한국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 딸도 한국에서 요가 강사를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발언 당시 다혜 씨 가족이 이미 태국으로 이주한 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2018년 4월 다혜 씨는 남편 서모 씨로부터 구기동 자택을 증여받고 3달 뒤 5억 1천만 원에 제3자에게 팔았습니다. 검찰은 매매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다혜 씨에게 금전을 포함한 도움을 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즈음 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키우던 유기견 토리도 청와대 직원을 통해 태국으로 보낸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요즘에 무슨 접종을 해야 된다거나 네, 접종.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모 씨의 태국 항공사 취업 과정을 알고 있었고 서 씨가 월급 등으로 받은 2억 2천만 원이 딸 부부에게 건네진 뇌물이라는 점을 입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TV조선의 반론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다혜 씨는 SNS에 나는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밟혀 더럽혀져야 할 말이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자, 지금 들어보시는 것처럼 지금 어떻습니까? 문재인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다혜가 태국 갈 것도 알고 있었고 문다혜 가족이 태국 가서 사위가 특혜 취업될 거란 것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문다혜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문재인이라는 뒷배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이 보도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던 건 아마 이걸 것 같아요. 이제 하다 못해가지고 뭐까지 하고 있습니까? 야, 반려견 토리를 태국에 보냄에 있어서도 누구를 통해서? 청와대 직원을 통해서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다 못해가지고 반려견을 보내는 것도 청와대 직원들을 사적 남용했다라는 겁니다. 네, 사적 남용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집중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던 문다의 구기동 빌라. 실제 남편 서창호가 언제 누구한테 증여했다고요? 문다희한테 증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문다희는 뭐 했다고요? 태국에 가기 바로 전 이것을 5억 1천만 원 받고 팔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구기동 빌라를 매매함에 있어서도 누가 돈을 줬다라는 겁니까? 바로 문재인이 금전 지원도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 주택을 파는 데 있어서도 도움도 줬고요. 금전 지원도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궁금한 건 이겁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지금 문재인이 뭐 했다고요? 이 구기동 빌라를 매매함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팔매에 있어서도 도움을 줬다고요. 도대체 무슨 도움을 줬을까요? 무슨 도움을? 제가 생각할 때는 뭡니까? 이 집을 빨리 팔 수 있는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왜겠습니까? 일단 문다희는요, 빨리 태국을 가야 돼. 빨리 태국을 가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집을 팔아야지만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증여받은 지 꼴랑 3개월 만에 이 집을 팔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말인즉슨 뭐예요? 아, 집을 빨리 팔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뭐까지 했다라는 겁니까? 바로 금전 지원도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이 이제는 구기동 빌라를 파는 과정에 있어서도 얼마나 개입이 돼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아, 문다혜가 태국을 떠나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입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문다혜가 구기동 빌라를 파는 과정 속에서도 문재인이 뭐 했다고요? 바로 매매에 도움도 줬고 금전적 지원도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자, 바로 무엇이냐? 이거예요. 문다혜가 소유하고 있는 제주도 별장. 자, 이거 문다혜가 언제 샀다고 말씀드렸죠? 실제 문다혜가 이와 관련돼서 자, 2022년 7월 7일 날 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2년 7월 7일 이거 언제입니까? 문재인이 퇴임한 이후예요. 자, 그런데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있잖아요. 김정숙이 친구한테 3쿠션 쳐서 보자기에 담아 문다혜한테 5천만 원 건네준 거. 이거 언제라고요? 윤건영에 따르면 퇴임 이후라고요. 퇴임 이후. 자, 그러면 우리는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뭘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까? 지금 문다혜가 태국에 가기 전에 뭐 했다고요? 구기동 빌라를 매매를 했습니다. 태국에 가기 전에. 근데 이 과정 속에서도 문재인이 뭐 했다고요? 도움을 줬다고요. 심지어 금전적 지원도 해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궁금한 겁니다. 그러면 제주도 별장을 산 날짜도 언제라고요? 7월 7일, 2022년 7월 7일 문재인 퇴임 이후. 더 나아가 김정숙이 문다희한테 3쿠션으로 보자기에 싸서 현금 5천만 원 건넨 것도 언제라고요? 바로 퇴임 이후. 윤건영이 말했잖아요. 뭐 하는 겁니까? 아, 이 제주도 별장을 구매함에 있어서도 지금 문다혜가 오로지 자기 돈이 아니라
김정숙 또는 문재인의 돈을 통해서 샀을 가능성도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음표를 또 던지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 돈이 나가지고 제주도 별장을 살 수 있었는지. 왜냐? 이미 한번 걸렸잖아요. 뭐와 관련돼서 구기동 빌라와 관련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주도 별장 관련돼서도 구기동 빌라 때처럼 문재인이 금전적 지원을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전적 지원이라는 것은 김정숙이 3쿠션 쳐서 현금 5천만 원을 보자기에 싸서 건넨 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문다희 씨는요, 괜히 SNS에다가 이런 피해자 코스프레 감성팔이 그만하고요, 우리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건 얘기 좀 해주세요. 궁극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그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지금 하나하나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해드렸어요. 저는 문다의 제주 별장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문다혜가 서울에도 있고 지금 사무실도 있는데 뭐도 있다라는 겁니까? 제주도 별장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주도 별장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윤건영이도 별장이 아닌 공유 숙박 사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 조국도 뭐 하고 있습니까? 문다혜 제주 호화 별장 생계용 숙박업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어떤 보도가 떴냐면요, 지금 이런 보도가 떴습니다. 이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문다혜 제주도 별장 불법 숙박업소였다. 생계형 숙박업소라던 윤건영 조국의 해명도 거짓말이었다. 라는 보도가 뜬 겁니다. 실제 그리고 어제 이와 관련돼가지고 저한테 되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저한테 이와 관련돼서 준 PD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 이와 관련돼가지고 좀 더 세부적으로 방송 좀 준비해줘.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거 문다혜 문 닫아야 돼요. 실제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요. 왜냐?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법이냐? 바로 농어촌 정비법이에요. 농어촌 정비법. 제가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경 잘 보세요. 우리가 숙박업을 한다라는 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실제 그와 관련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자 등록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요, 바로 이렇게 나뉩니다. 농어촌 민박사업이 있고요, 숙박업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적용 법규부터 시작해서 용도, 규모, 대상, 규제, 구비, 체계까지 모두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건축법상 용도예요. 농어촌 민박사업은 뭐로 용도가 써져 있습니까? 단독주택이라 써 있습니다. 숙박업은 뭐라 써 있습니까? 숙박시설이라고 써 있어요. 자, 그런데 문다의 제주 별장을 보면요, 실제 건축물 대장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요, 문다희는 용도에 뭐가 써있냐? 주택이라고 써있습니다. 주택.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아, 문다희는 농어촌 민박사업이구나. 문다희는 숙박업소가 아니라 농어촌 민박사업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건축법상 용도가 단독주택이고 실제 문다희 건축물 대장을 보더라도 뭐라고 써있다고요? 주택이라 써있기 때문에 즉 문다희는 어디에 적용되는 농어촌 정비법에 적용되는 농어촌 민박사업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와 관련돼 가지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윤건영도 그렇고 조국도 그렇고 숙박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숙박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민박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적용되는 겁니까? 농어촌 정비법에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농어촌 정비법과 관련돼서 문다희가 잘 지키고 있을까? 자, 냄새가 벌써 나시죠? 우리 잘 아시겠지만요, 농어촌 정비법이라는 자체가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위한 거예요. 자, 실제 제가 법령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농어촌 정비법 제86조 농어촌 민박사업자의 신고 1항 농어촌 민박사업을 경영하라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농어촌 민박사업자를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신고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신고에 있어서도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요. 되게 까다로워요. 자, 어떻게 있느냐? 이렇게 있어요. 2항. 농어촌 민박 사업을 경영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돼요. 신규 여러분들. 한 가지도 빠지지 말고 아래에 있는 모든 요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자, 어떤 게 있습니까? 첫 번째, 농어촌 지역 또는 준농어촌 지역의 주민일 것. 두 번째, 농어촌 지역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관할 시군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 세 번째, 신고자가 거주하는 주택일 것. 네 번째,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일 것.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모두 다 갖춰야지 뭐가 가능하다고요? 농어촌 민박 사업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습니까? 농어촌 지역 또는 준농어촌 지역의 주민일 것. 두 번째, 농어촌 지역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관할 시군구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제가 물어볼게요. 문다혜 씨, 지금 제주도 삽니까? 네? 제주도 살아요?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사셨습니까? 아니, 저는요, 문다혜가 제주도 산다고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 여러분들. 전 제주도 산다고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린 뭘 알고 있습니까? 문다혜가 태국 갔다 와서 청와대 산 건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 살았다라는 건.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 검찰이 문다혜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거기 어딥니까? 서울 부암동입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실제 문다혜 건축물 대장을 보면은 뭐라고 써있다고요? 용도가 주택이라고 써있다고요. 그런데 이 주택으로 써있으면은 뭐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숙박업이 아니라 농어촌 민박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농어촌 민박 사업 어디 법규 적용된다고요? 농어촌 정비법에 적용된다고요.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자격 요건이 필요한데 어떤 게 있다라는 겁니까? 일단 주민이어야 되고 6개월 이상 살아야 돼요. 제가 물어볼게요. 제주도 6개월 이상 살았냐고. 제주도 6개월 이상. 제가 볼 때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돼서 문다혜 씨는 해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뭐라 써 있습니까? 신고자가 거주하는 단독주택이어야 됩니다. 신고자가 거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농어촌 민박 사업을 하려면요, 그 집에 그 사람이 살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와 관련돼가지고 지금 윤건영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윤건영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김어준 방송 가서. 숙박업소 에어비앤비에 저의 개인 물품을 두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문다혜 제주도 별장과 관련된 검찰 압수수색이 들어오니까 그걸 쉴드 치겠다고 그 별장 안에 저의 개인 물품을 두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말인즉슨 지금 저 제주도 별장 안에 문다혜의 개인 물품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개인 물품이 없는 집을 어떻게 문다혜가 살 수가 있냐고. 못 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농어촌 정비법에 따르면 뭐 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돼요. 근데 윤건영에 따르면 뭐라는 겁니까? 지금 안 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살고 있다는 것.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문다혜는요, 농어촌 정비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이거 걸린 거예요. 하면 안 돼. 네? 자, 딱 걸렸죠? 딱 걸렸죠? 우리는 이럴 때 한 가지 짤을 보여드립니다. 뭘 보여드립니까? 잡았다 요놈. 네? 잡았다 요놈.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문다혜가 어떤 꼼수로서 숙박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가운데 어떤 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이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에어비앤비에 가면요, 문다혜 숙소가 안 보여요. 지금 예약을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문 닫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걸리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하나하나가 걸려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중요한 건 더 이런 거예요. 지금 정리를 해드렸어요. 문다혜와 관련돼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와 관련해서 어떤 것이 법이 위반이 되고 있는지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문다혜 주식회사와 관련된 등기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문다혜가 실제 설립을 했던 주식회사입니다. 땡땡땡 수비라고요. 자, 이 과정 속에서 문다혜가 뭐 했다고요? 업종을 등기했다고요. 뭐라고? 화랑 운영업, 예술품 소매업, 숙박업, 공간 대여업. 그리고 언제 했다라는 겁니까? 2022년 2월 달에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문다혜가 문재인이 퇴임하기 이전이죠. 자, 그런데
이것도 문제인 게 뭐냐면요. 잘 보세요. 제가 아까 문다인은요. 어떤 곳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까? 이걸로 등록해야 된다고요. 민방업. 보시는 것처럼 농어촌 민박, 관광도시 민박은요. 업종 코드가 달라요. 사업자 업종 코드가 종목이 민방업이라 따로 있습니다. 근데 문다인은 지금 뭘로 했습니까? 민방업이 아닙니다. 이걸로 했어요. 숙박업, 공간 대여업. 자, 보시면요. 숙박 공유업은요. 아예 코드가 달라요. 숙박 공유 에어비앤비, 업종 코드 종목, 숙박 공유업. 자, 민방업 어떻다고요? 다르다고요. 민방업 업종 코드는 551005고요. 문다이가 등록했다라는 숙박업은 551007이라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다르죠. 이와 관련돼서 신고를 다르게 하고 다른 식으로 지금 업종을 운영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문다이 주식회사 등기에 따르면 문다이는 업종을 숙박업, 공간 대여업이라고 지금 해놨는데 지금 실제 문다이는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숙박업, 공간 대여업이 아니라 뭐를? 민박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박업. 문제 있는 거죠. 자, 왜 문제가 있느냐? 세금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 자, 보시면요. 다시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자, 저기 맨 아래에 있는 과세체계 보십시오. 과세체계. 농어촌 민박사업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소득세 과세 대상, 당, 농업인이 부업소득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연 1,800만 원 이하의 범위에 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근데 숙박업은 뭐가 되고 있습니까? 소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지금 문다이는요. 농어촌 민박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면 과세체계와 관련돼서 연 1,8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말인 1,800원 까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실제 문다이는 뭐 하고 있습니까? 하는 짓은 농어촌 민박사업이 아니잖아요. 왜? 거기 안 살고 있으니까. 심지어 문다이 주식회사에 따르면 뭐로 신고하고 있습니까? 농어촌 민박사업이 숙박업을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세금 제대로 내고 있습니까? 세금? 사업자 신고는 숙박업으로 해놔.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행태는 농어촌 민박사업으로 해. 이상하잖아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문다이는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뭐 해야 됩니까? 이걸 빨리 관련해가지고 출처를 밝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이래서 지금 문다이의 숙소가 예약을 안 받고 있어요. 지금 사실상 문을 닫았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 이와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주에서 너도 나도 농어촌 민박을 하겠다는 겁니다. 5년 새 1,500곳이 늘어서 36%가 늘었다라는 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실제 농어촌 민박법과 관련된 얘기가 왜 나온 겁니까? 이런 법을 왜 만든 거예요? 우리 농어촌에 사시는 분들의 소득을 위해서 그런 법률을 만든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서 악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법과 이런 절차는 실제 그 농어촌을 지켜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지금 누가 악용하고 있는 겁니까? 문다이가 악용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살고 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심지어 이와 관련돼가지고 숙박업으로 신고를 해놓고 농어촌 민박업을 하면 어떡합니까? 결국 뭐 하는 겁니까? 꼼수 부리는 거죠. 꼼수. 자, 그래서 제가 문다이 씨한테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와 관련돼가지고 뭐를 하고 있느냐? 에어비앤비 측에서 영업신고 의무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왜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주에 불법 숙박업소가 난립이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와 관련돼가지고 문다이 씨는요, 제대로 된 영업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문다이는 어떤 걸로 영업신고하고 있다고요? 숙박업, 공간 대여업으로 영업신고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고해야 된다고요? 이게 아니라 민박업으로 신고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라는 겁니까? 에어비앤비 측에서 이와 관련돼서 퇴출하겠다라는 겁니다. 퇴출. 무엇보다 이 영업신고와 관련돼서 제대로 안 하면요. 어떤 법이 있느냐? 공중위생관리법이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 공중위생 영업의 신고 및 폐업 신고라고 돼 있어요. 자, 요거 안 지키면은 이거 안 지키면요. 처벌 규정이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3조 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겁니다. 다혜씨 빨리 하세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지금 윤건영이나 조국이나 어떤 식으로 이와 관련해 커버를 치고 있습니까? 이렇게 커버 치고 있잖아요. 그거 별장 아니다. 그거 공유 숙박사업장이다. 이렇게 커버 쳤고 조국도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 별장 아니다. 생계용 숙박업소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말인즉슨 반대로 지금 문다혜가 이와 관련돼서 숙박업을 하지 않다라면, 손님을 받지 않는다라면 뭐가 되는 겁니까? 별장 되는 거네. 별장. 맞는 거 아닙니까, 신규 여러분들? 네? 지금 윤건영이나 조국은 이걸 어떻게든 별장처럼 안 보이고 이와 관련해서 숙박업소인 것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쉴드를 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실제 법령 다 보여드렸잖아요. 농어촌 정비법 보여드렸고요. 공중위생관리법 보여드렸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 문다혜는요, 이와 관련 문을 닫아야 된다고요. 영업 못한다고. 그럼 말인즉슨 영업을 못하게 되면은 뭐 하는 거야? 별장이 되는 거지, 별장. 뭐만을 위해서? 개인 소유 별장. 자신만을 위한 개인 소유 별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윤건영과 조국의 실드가 먹히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걸 누가 사고 쳤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윤건영이가 사고 쳤잖아, 윤건영이가. 윤건영이가 이런 말 안 해서 제가 못 잡았어요. 윤건영이가 김원준 방송에 나가서 숙박업소 에어비앤비에 저의 개인 부품을 두겠습니까? 라는 말 한마디로 제가 이와 관련된 다 찾아낸 겁니다. 뭐라고요? 개인 부품 둬야 된다고요. 왜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농어촌 민박사업을 하려면요, 신고자가 그 안에 거주를 해야 된다고요. 거주를. 자, 보시는 것처럼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문다혜와 관련돼서 하나 더 보여드리는 거고, 자, 결론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문다혜가 현행법을 어기고 있는 거죠. 현행법을.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검토하고 고발장 내면 되겠죠. 실제 이와 관련돼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실제 이와 관련해서 고발 준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와 관련돼서도 문다혜가 어떤 말을 할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여러분들 정리되시죠? 정리되시죠? 문다혜 별장과 관련돼가지고 어떤 것이 문제인지, 이게 왜 현행법을 어기는지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과연 이와 관련돼서 문다혜 씨가 아직까지도 이런 감성팔이 글을 계속 쓸 수 있을지 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여러분 감사합니다.